고소를 하니까 달라진 말 왜일까? 고소를 했다고요, 최근에. 얼마 전에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죠. 그래서 이제 국회 상임 중에 하나인 법사위 쪽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그때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 검사에 대해서 이른바 무슨 주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변이 나오는 막 이런 설명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뭐 논란 좀 빚었는데, 일단 그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지난 5월에 있었는데 들어보시죠.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날 아침 검찰청 공안부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똥이 대량 발견되었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똥이 대량 발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법사위에서 그 주인 검사 이름이 박상용 검사입니다. 저희가 그 주인 검사는 그 검사 아니에요 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제가 인식한 것으로 하고요. 그러나 진실은 밝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얘기가 앞서 있었고요. 지금 거기 이름이 언급된 검사가 이번에 탄핵소추안 발의 대상이 됐거든요. 근데 탄핵 사유 중에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당시에 무슨 변, 뭐 술 먹고 뭐 주사, 뭐 화장실 이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탄핵 사유 중에 하나로. 그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 당사자인 검사는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내가 다른 일에 있었고 증언할 사람도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고 강력 부인하면서 화면 보세요. 고소를 합니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 고소입니다. 지금 영상에 등장했던 이성윤, 서영교 의원 등등등 포함해서 8명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죠. 이른바 울산지검 분변 사건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요. 이거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명예훼손 아닙니까? 고소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자 약간 얘기가 달라지는데 우선 서영교 의원의 오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용 검사 관련한 험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 진위 밝혀야 되고 자신은 아니라고 하니 저도 아니라고 하는 걸 인식하겠다라고 했는데 몇 명을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했습니다. 이게 검사입니까? 거기에 저 그 검사 아니라고 밝혔으면 그 사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실을 낱낱이 밝히면 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제기를 대표적으로 한 의원 2분이 꼽히는데 앞서 위쪽은 이제 당시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소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아래쪽입니다. 이성윤 의원은 아니 그 박 검사의 실명 직접적으로 내가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이거 약간 좀 뭔가요? 뒤로 물러나는 건가요? 그리고 방금 들으셨어 서영교 의원. 아니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진실을 밝혀보자는 취지로 얘기한 건데 뭐 고소까지 합니까 지금? 약간 이렇게 갑니다. 역지 변호사.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유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발 빼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평범한 사람도 술 취했다고 아무데나 바지 내리고 그렇게 변을 갖다 봅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손에다가 묻혀가지고 벽에다가 칠합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됐고 당사자는 펄쩍 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때 울산지검에 검사장이 있었어요. 예. 지금 송인택 변호사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방송에 나와가지고 완전한 거짓말이다. 그런데 저 내용이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히히 웃으면서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박상용 검사라고 한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제3페이지에 제일 먼저 나와 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송인택 당시 검사장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이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성윤 의원이었잖아요. 예. 이성윤 의원이 당시에 대검의 반부패부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사실 확인을 그때나 지금이나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성윤 검사장이 2019년 1월 8일 당시에 그 대검의 반부패 부장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검찰총장이 있는데 밑에 있는 어떤 젊은 검사가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다 보고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검찰총장이 대검에서 부장들은 검사장이잖아요. 예. 차장하고 부장들 다 불러 모아놓고 야 이런 검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거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성윤 검사장이 이 일로부터 딱 6개월 지난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 법무부 검찰국장 됐다고요. 법무부 검찰국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검사들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검찰에다가 굉장히 뭐 낯뜨거운 일을 한 그러한 검사를 오히려
저기 울산에 있는 검사를 수원으로 불러 올려요. 그게 누구냐? 그때 검찰국장이 누구냐? 이성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국회의원한테는 우리나라 헌법상 면책 특권이 있지만 대법원 판결에 의할 때 예. 명백한 허위인 경우에는 면책 특권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성윤 의원에 대해서는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재인 교수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성윤 의원이 뭐 본인은 그러니까 박상용이라는 그러니까 이름을 특정하지 언급하지 안 않았다. 했다고 하는데 그때 보면 그 발언을 보면 변저 아니에라고 한 검사가 이하영 수사검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누가 봐도 뭐 박상용 그러면 검사를 이제 그걸 통해서 좁혀질 수 있다 그렇죠. 이거죠. 뭐 그런 것인데 저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성윤 그러니까 의원도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이 지금 제보를 받은 사실만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데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아마 법사에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성윤 지금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 좀 한 발을 빼는 이유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사안이 상당히 유죄가 될 가능성 때문에 대해서 아마 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부분은 아마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저는 여기서 지금 하나 그러니까 꼭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예. 이 민주당은 이번에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한자성어로 이야기하면 견문발금이라는 거예요. 모기 잡는데 칼을 휘두르는 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박상윤 검사가 설사 울산지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이 사안을 갖고 탄핵 소추할 사안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넣었을까요, 그거를? 그러니까요. 사실 이 정도면 대검에다가 이 진상을 조사해라. 그리고 징계를 하라든지 아니면 이걸 안 하면 예를 들면 공수처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지금 그 어법 조치를 하고 난 뒤에 그걸 결과를 보고 난 뒤에 그것이 미진했을 경우에 뭐 탄핵 소추를 발의한다고 한다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일반 검사들 특히 공교롭게도 이 4명의 검사가 민주당과 관련된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연한 오해를 스스로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재인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주사 내용을 왜 탄핵안에 넣었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공분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고 그리고 단지 검사라는 그 직위 때문에 이것들이 덮어졌다는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있었던 건 분명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안 자체가 없다고 지금 당시 지검장은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당사자는 지금 완전히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사자는 본인이 그런 행위를 안 했다는 것이고 당시 지검장 같은 경우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지금 진위 공방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계속 뭐 나오죠 이 얘기. 그러면서 결국 이제 고소까지 이런 상황이고요. 뭐 이걸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분들은 살짝 분위기가 바뀐 얘기를 좀 꺼내놓고 있어서 전해드렸고요. 그리고요 지난주에 이 검사 탄핵안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의된 안이 올라가서 이게 찬반 투표가 있었는데 그걸 뭐 통과 여부가 아니고요. 이거를 법사위원회 쪽으로 보내는 거에 대한 찬반 투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검사 4명 중에 1명에 대해서 기권을 한 민주당 의원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기권하고 노란색 돼 있죠? 곽상원 의원입니다. 곽상원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뭐 이렇게 통상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검사 탄핵 한 건에 대해서 기권을 했어요. 근데 이거요. 일단 당시에 뭐 기권의 이유를 좀 설명한 게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자,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및 표결 이거 있었는데 3명의 검사와 그들의 수사권 남용 사례 탄핵 대상이라고 판단해서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명 검사 탄핵 찬반 여부 판단하기에는 근거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기권했습니다. 본인의 소지는 그랬어요라고 설명을 했죠. 그런데요. 이게 지금요. 민주당 내부에서 엄청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나 봅니다. 화면 보시죠. 이른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여기 보면 이 글들이 올라온 게 뭐 제명인의 마을 블루웨이브니까 당원들이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당론 어긴 곽상원 징계하라. 징계하라는 얘기. 그리고 중간권 좀 띄고요.
소신 투표하려면 원내대표 계급장 떼고 하라. 원내 부대표 계급장 떼라. 뭐 구변도 못하나. 뭔지. 중간에 두 번째 거 보세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리기를 곽상원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이 얘기를 써놨습니다. 누군가가. 장인께서 왜 부엉이 바위에 올라갔는지 곱씹으며 의원활동해라. 당시 비극적인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저 내용을 담은 겁니다. 김철현 교수님. 네. 이건 좀 너무 나온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 민주당의 어떤 기본적인 스탠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검찰이 조작이고 소설이고 짜집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마 곽상원 의원의 어떤 장인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쨌든 억울하게 검찰의 어떤 조작 수사로 해서 본인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 사위인 당신이 그 내용을 잘 모르느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사법 리스크가 결국 검찰이 만들어낸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느냐. 아마 그런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장인이라는 그 상황을 곱씹어봐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이제 개딸들이 지금 금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곽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법률가 출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 관련된 여러 개 사건과 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사 검사들을 지금 탄핵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쨌든 이 상방을 통한 불법 대북 송금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미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유죄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거는 어떤 뭐 찬성할 수 없다, 탄핵에 찬성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소신 있게 답변한 걸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뭐 개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곽상원 의원으로 통해서 지금 대우가 지금 분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아마 비판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주호 민주당 부대변인 노무현 전 대통령 상황까지 언급한 거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좀 지나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족들에게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비판의 소재로 사용한다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예.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좀 그런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좀 사실 예.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아니라 다른 경쟁 정당, 예를 들면 뭐 여당,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인사가 저런 얘기를 꺼내놓으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발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근데 이 건을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예. 그 표현은 이제 반대 의견을 얘기할 때도 예. 다른 비유를 써도 되는데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저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제가 경기도에서 3년간 도지사 비서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예. 내용에 대해서 정말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공직자들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해당 검사, 판사님 그 누구 앞에서라도 거짓말 탐지기 공개 검증이라도 받을 그런 정말 각오가 돼 있거든요. 예. 정말 관련이 없는 사건을 가지고 진짜 날조된 증언이 나오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1년간 공방이 있었는데 예. 지지층들도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 저도 고발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10여 건의 입장문도 냈거든요. 예. 너무 억울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지지층이 잘 알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다른 의견이 나와서 또 탄핵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탄핵 조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권을 하니까 조금 감정이 북받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곽상원 의원님도 탄핵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좀 더 살펴본 후에 판단하겠다 이런 기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내용이 좀 보시면은 당론에 따라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막 보면은요, 계급장 때라 옆에 표현 보시죠? 이게 뭡니까? 뭐 새로 나온 뭐 과일입니까? 이름이 뉴수박. 민주당에서 수박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근데 옆에다가 뉴수박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해서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럽니다. 아, 뉴수박이라는 표현. 아,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이제 전 대표죠. 사퇴를 했으니까. 전 대표 부부 관련된 검찰의 소환 통보. 이게 또 민주당에서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죠.
지난 4일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통보했어요. 일단 날짜를 정한 건 아닙니다만 뭐 조율을 하겠죠. 근데 일단 소환하겠다라는 통보를 한 거예요. 이재명, 김혜경 뭐 부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수원지검의 설명이에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다. 당사자 진술 듣고 소명할 기회 주는 차원이다. 증거 법리에 따라 사건 처분할 것입니다. 라면서 이상한 거 아니에요. 통상 절차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재명 대표의 얘기, 이재명 전 대표 얘기,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뭔가 설명을 좀 내놨군요. 들어보시죠. 이 무도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탄핵 발의 이후에 반발이 거센데 계속 추진하신다는 입장인가요? 검사 탄핵이라는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수사 절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신 변호사는 이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통상의 절차라고 한 말은 맞고요.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피의자를 소환해서 신문하는 거, 물어보고 조사하는 거, 이건 뭐 통상의 절차니까. 그런데 이 절차 나오기 전에 이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먹었던 샌드위치가 뭐 그 특급 매식비를 전용한 것이다. 뭐 그런 내용도 있었다라고 하고, 심지어 그 배모 씨하고 그 다음에 조명현 씨 그 연봉까지도 월급까지도 이건 사적으로 사용된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업무상 횡령 배임에 넣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으니까 예. 마지막으로 기소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소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재명 전 대표 역시 이 건으로 기소가 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기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갖다 합니다. 여태까지 검찰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예. 그다음에 조명현 씨가 공익제보자잖아요. 예. 뭐 책까지 쓰고 온갖 그 증거 자료를 다 냈기 때문에 여기서 기소가 안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문제는 뭐냐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죠.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하면 또 이제 방탄국회가 열릴 것인지 말 것인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민주당에서는 일단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뭐 검사 탄핵안 그게 이제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서 법사위로 간 지 이틀 뒤다. 뭐 민주당은 또 그걸 주목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검사 탄핵 조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여권에서 최혜병 특검, 김건희 종합특검 그리고 뭐 지금 뭐 문자 일시까지 다 엮여가지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야당 당사를 압색하고 당대표를 소환하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국면 전환용 그런 소환이라고 보고요. 검찰에서는 통상 절차하는 것뿐이라는 설명이 나왔는데. 이 사건은 예. 경찰에서 그 배모 사무관을 기소할 때 예. 이재명 대표하고 그 배우자인 그 여사님에 대해서 예. 불송치를 했어요. 그 수백 곳에 압수수색을 하고 예. 조사를 하는 후에 경찰에서 배모 사무관만 기소해서 재판에 올렸고 재판이 지금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거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살려가지고 검찰에서 다시 조사해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수사 상황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검찰총장 이원석 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영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뭐 김혜경 씨를 수용하던 그 배모 씨라는 분이 징역 2년을 그 집행유예 2년을 받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실질적으로 그 법카를 사용하게 된 아마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판을 지금 받고 있고 예. 아마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도 수사를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경기도에 아무런 직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운 게 있는 게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아침마다 사다 놓은 샌드위치, 뭐 과일, 뭐 초밥 이런 것들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걸 누가 사놨는지
무슨 돈으로 사놨는지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비서실에서 그런 부분을 사왔을 거고 비서실에서의 회계 처리는 당연히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청의 총무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당시 지사 그 내용을 전혀 지시를 하거나 직접 알았을까? 네, 업무 카드비로 초밥을 사와라, 소고기를 사와라, 샌드위치를 사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했을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서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어쨌든 검찰에서 소환해서 법인카드 유용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를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는 그 뭐 야당의 대표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뭐 7개 건에 대해서 11개 지금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검찰에서 좀 신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